안녕하세요. 사실발견입니다. 어제 소매 판매가 되게 높게 나오면서 지금 잠기금리가 다시 4.11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 좀 준비했고요.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주말에 영상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해서 유동성 한번 제가 쭉 훑어드렸는데, 이것도 공유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우선 BTFP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군입니다. 왜 그러냐면 BTFP에 담보로 잡혀 있는 담보물이 다 장기 국채예요. 지금 시중금리보다 50bp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BTFP를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BTFP 이용자가 시장에서 다시 돈을 리파이낸싱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려 0.5%나 낮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BTFP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게 요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봤는데 이번 주에 한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BTFP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으로 나와서 돈을 빌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 30억 달러 정도, 300억 달러 정도 시장에 좀 상환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어느 정도 레벨 때까지 내려온 이후에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68억 정도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었어요. 똔똔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담보로 잡혀있던 장기물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내던지게 되면은 좀 장기 국채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산 시장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갑자기 매물 출회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3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 올해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 추세를 걷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10월 달 이후에는 유동성 풀리면서 지급준비금 상승 나오고 증시에도 좋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0월 딱 찍자마자 반등해서 지금 2주째 튀어오르고 있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TGA가 미국의 회계분기 이 분기 연도가 분기월이 10월 기준입니다. 해서 9월 말까지 뭐 8,500억 달러 정도 쌓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쌓인 양이 제가 재무부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8,900억 달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자로 찍힌 거 보면은 오늘자가 엊그제 찍힌 걸로 보면은 7,900억이니까 2주 만에 무려 1,000억 달러 정도가 시중에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재무부에서 TJ를 풀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할 거고 11월 대선까지는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영래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기 말마다 이렇게 튀는 이게 나오거든요. 금융 기관들이 이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안전자산에다가 많이 예치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분기 말마다 이렇게 튀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급등했던 부분이 있지만 쭉 다시 시장으로 내뱉으면서 지금 2,600억 달러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영래포가 단순히 뭐 예치시켜 놓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금융기관이든 간에 일정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꼭 안전자산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국채 같은 거 요즘 편입시키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차라리 영래포 쪽이 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천억 달러 수준에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RRP 쪽에서의 시중으로의 유동성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2주 동안 지급준비금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유동성은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0월 달에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 보면 RRP도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RRP 쪽에다 잠깐 핏이 넣었던 자금이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미국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가 0.4% MOM으로 찍히면서 엄청 좋게 발표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애틀란타 GDP 나오가 보시면 3.4% 나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 3.4% 나오는 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미국이. 저는 솔직히 2.4%만 찍혀도 되게 높다고 얘기할 텐데
3.4%면 진짜 기염을 토할 정도의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요 GDP 나우 애틀란타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요거 띄우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엑셀로 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엑셀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긁어온 거예요. 보시면 우선 주요했던 부분이 10월 1일에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바람에 GDP 나와 갑자기 꼬라박았고 그래서 2.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 기존에는 3% 이상에서 놀고 있다가 2.5%까지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보시면 그 뒤로 발표되는 지표들로 인해서 다시 3%대 회복했고 어제 3.2였던 GDP 나우 지표가 그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때문에 갑자기 3.4%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금리가 다시 4.1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거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는 대선 앞두고 무조건 경제 지표 좋게 발표될 거다. 무조건. 왜냐?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나오면 그 선거는 여당이 100%입니다. 경제가 좋은 것처럼 나온다고 여당이 이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100% 집니다. 적어도 그걸 막기 위해서는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재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지금 딱딱딱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초에 발표됐던 논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갑자기 실업률 뚝 떨어지면서 되게 좋게 발표가 되었죠. 지금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GDP는 좋게 발표가 된 거죠. 소매 판매가 GDP의 7할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매 판매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GDP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 소매 판매가 어제 MOM으로 0.4 찍히면서 되게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소매 판매는 또 이상하게 MOM을 봐요. 우리 CPI는 또 이상하게 YOY를 보죠. 연율로. 작년 대비를. 근데 소매 판매는 이상하게 전월 대비를 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지표는 MOM, 전월 대비로 할 때는 계절 조정치가 들어가고 YOY로 할 때는 계절 조정치가 안 들어갑니다. 그 제가 이거 상무부 들어가서 엑셀을 제가 땄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된 거예요. 보면 이 여기가 이제 계절 조정 전입니다. 여기가 계절 조정 후고 계절 조정 전 24년 9월 68만, 계절 조정 후 24년 9월 71만 4천. 요게 이렇게 계절 보정이 들어가요. 보정 개수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걸 나누면 1.0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위해서 4.8%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23년도 9월에는 어땠나? 23년도 9월, 23년도 9월 계절 조정 전과 계절 조정 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면은 여기서 요걸 나눠주면 이렇게 3%. 23년도에는 계절 조정을 위해서 곱했던 보정 개수가 1.03인데 올해 24년도 9월에는 계절 조정을 위해서 사용된 보정 개수가 1.048, 4.8%를 뻥튀기 시켰다는 거예요. 계절 조정을 위해서. 작년에는 3%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4.8%. 이상하죠? 이게 보통 3%에서 3.5 정도? 그 정도의 개정 보수가 9월 달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4.8%가 개정 보수가 보정 개수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지표를 사실상 어느 정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마사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금 딱 나온 거죠. 작년에는 왜 3%밖에 적용 안 했는데 올해는 4.8%를 적용했는가?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상하죠? 이 10월 달 초에 발표됐던 논팜 지수도 동일합니다. 거기도 이 계절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몇 월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안 좋았던 걸로 또 나오겠죠. 그게 지금 10월 달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는 사실 장기국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 그랬는데 또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3.6에서 엄청 급격하게 올라왔죠. 50bp 가까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거기 때문에 또 투자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 요즘 소매 판매 나오면서 갑자기 또 4.4로 3.4로 발표가 되면서 GDP가 3.4%로 되게 높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장기 금리가 3.6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50bp 올라가면서 제가 최근에 다시 사고 싶다 그랬는데 못 사고 내려갔었죠. 4%까지. 근데 그게 다시 어제 소매 판매 발표되면서 4.1까지 급등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만약에 에이스 미국채 30년물 환했지. 이게 보니까 LP가 이 괴리가 너무 뜨다 보니까 이 갭을 좁혀놨더라고요. LP 물량, 위아래 받치는 물량을. 원래 한 7개 정도, 호가 7개 정도 벌려가지고 이렇게 롤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정신 차렸는지 호가 3개 정도로 좁혔습니다. LP 물량. 보니까 0.5% 정도 괴리가 떴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단에 LP 물량 자꾸 닿는데 거기서 누가 매수하고 앉아 있다고. 누가? 개인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어제 발표됐는데 보시면 요건 조용히 넘어갔어요. 예상치랑 동일하게 나오는 바람에 24.1만인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24.1만, 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 부합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요게 아마 다음 논팜 발표할 때 실업률 급등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더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높게 나온다 치면 그 다음 주에 이 뭐야 논판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리고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렇게 지금 재무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많이 올라가 있죠. 요 환율이 왜 올라가 있냐면 우리가 25bp 인하할 때 우리가 금통위 할 때는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가 엄청 많이 프라이싱이 시장에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많이 하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월에 들어와가지고 경제 지표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심지어 지금은 11월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것까지 배팅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낮지만 심지어 근데 우리가 금통위 때 인하할 때는 미국이 뭐 50bp 두 번 안에 만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처럼 했던 게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는 그거 프라이싱 해가지고 금리 인하 같이 25bp 따라 했는데 그게 지금 뒤통수 맞는 바람에 이렇게 환율이 뛰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랑 11월에는 의도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은 것처럼 만들겠지만 그 뒤에는 예, 그 땡겨 온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다시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지금 강달러로 돌고 있는 부분도 다시 내려올 공산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인버스 쪽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 쪽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10월 달에 끝나고 나서 11월 논판, 11월 초에 논판 발표 하나 될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대선 있고 12월 초에 논판 발표 하나 있고 1월까지는 가면 안 돼요. 1월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작년 5월 부채 한도 이슈랑은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부채 한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뭐 100만 원까지만 빚낸다. 그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채가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물론 해요 그래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요번에 지금 부채 한도 이슈는 유예시켰어요. 아직 한도를 안 정했다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부채 한도 잘 발행하긴 할 텐데 1월 달에 얼마 할지가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월 달 부채 한도 이슈가 12월 달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논팜 여기가 완전 포인트입니다. 여기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해서 요번 논팜에 11월 초에 발표된 논팜에 안 좋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발표되는 논팜에서 실업률 높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서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10월 3, 4, 3주, 4주 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온다면 요 튀겠죠.
여기서 안 튀더라도 12월 초에는 튈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보면은 12월 초에 논판 발표, 예, 여기까진 가면 안 되고 1월까지는. 그래서 요때까지 들고 가는 자산으로 지금 달러 인버스랑 장기 국채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뭔가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예, 주말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올려기는 해야겠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요거는 좀 빨리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좀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동성 잘 풀리고 있고 BTFP 상한되는 거 멈췄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준비금 10월달 들어가지고 반등하고 있고 영내포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여기로 흡수됐던 자산 잘 풀려 나오고 있다. TGA 잔고 제가 8,900억까지 봤는데 지금 7,90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2주 만에 뱉어내고 있고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제 0.4% MOM 찍히면서 미친 듯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GDP 나우가 3.4%까지 올라가 있는데 요 GDP 나우가 올라가다 보니 금리 인하 덜 할 것 같아. 혹은 GDP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 라는 이유 때문에 장기 금리가 많이 튀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4.12까지 올라와 있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은 실업률, 고용단에서 다시 안 좋아지는 게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장기 국채랑 달러 인버스 쪽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주말에 좀 더 세세하게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때 댓글 읽기 할게요. 제가 오늘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요번 주 한 주도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다음 주 계획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빠잉.